마포에 있는 마포 그랑자이의 매매가 전세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매매가는 저점 대비 2억이 넘게 반등했고 전세가는 3억이 넘게 반등했습니다. 매매는 몰라도 전세는 실수요라 계속 하락 중이라 그랬는데 원래 대장급 단지들이 먼저 움직이는 건 아시죠? 2023년 하반기부터는 누가 뭐래도 초입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남겨볼까 하는데요. 그동안은 입지에 대한 분석, 정책 해설 이런 거를 주로 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이 어떻게 될지 수도권과 그 외 지방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무주택자, A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이 부분도 남겨놓을 예정이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언론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전망을 보면요, 첫 번째로 공급 물량이 급감하면서 상승을 전망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래가 주춤하며 오히려 이제 다시 하락한다는 전망도 있고요, 세 번째로 2023년 하반기, 2024년은 또 모르겠지만 2015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다시 회복할 것 같다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브림장이 예상하는 2023년 하반기,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봐주세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게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시는데요.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를 늘리고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늘리는 등 올해 12월쯤에는 공급 물량, 인허가 물량을 목표치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게, 인허가라는 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허가를 구하고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법한지를 살펴본 후에 허가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완공까지 2, 3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인허가가 난 뒤에 평균적으로 3년 뒤에는 실제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허가가 많이 났다? 그러면 3년 뒤에 공급이 많을 수 있고, 반대로 인허가가 적게 났다? 3년 뒤에 공급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위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룡 장관님은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국토부의 현 입장은 대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딱 알기 쉽게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공급 부족해, 우리도 알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물량이 확보되게끔 우리도 노력을 할게. 근데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건 우리도 원하지 않아. 지금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는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씩만 늘릴게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스탠스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만약 아주 비싸다고 판단했다면 공급을 미친 듯이 때려 붓겠다라고 하셨겠죠. 또한 현재 인허가 수치를 보아하니 2, 3년 뒤에 공급 절벽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허가를 많이 내주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금리, PF 대출 문제, 부실 건설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든 정부가 도와줘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2, 3년 뒤에 공급 부족은 눈에 뻔한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되는 게 있죠. 과연 정말 인허가가 줄고 있는가? 라는 걸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죠. 만약 인허가 수치를 직접 보셨는데 생각보다 안 줄고 있다면 정부와 토건 세력의 공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대표적인 지역 한 곳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손품왕님의 플랫폼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번은 서울입니다. 수도권의 대장 지역이자 우리 모두의 워너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제1의 척도죠. 주요 지표만 확인해 볼게요. 2013년부터 공급 물량이 수요 대비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엔 역대급으로 부족한 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5년엔 이문희경 등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선방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주 물량은 참 부족한 수준이죠. 무엇보다 서울의 인허가를 나타내는 빨간 점선을 보시면요, 2011년 단기 피크를 찍었다가 2012년부터 수직낙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2012년부터의 인허가가 줄고 있다는 건 2014년 그리고 2025년에 실제로 공급 부족이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2번은 경기도입니다. 단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공급 물량은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도 입주 물량이 꾸준했고 2024년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울이 2024년 역대급 공급 부족을 보이는 것에 반해서 경기도는 이런 부족한 서울의 수요를 그나마 받아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경기도 인허가 수치입니다. 역시 빨간 점선을 보시면 2011년 단기 피크를 찍은 후 그 이후로 수직 낙하를 시작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시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경기도도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됩니다. 연한색 바가 나타내는 것처럼 실제 추정 물량도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죠. 3번은 수도권의 막내 인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보실 수 있죠. 특히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안정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해도 경기도의 아파트가 부족해도 그나마 인천이 급한 불은 꺼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빨간 점선의 인허가 수치를 보면 2019년 단기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는 평균 수요 아래로 인허가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하나로 제가 대구를 가져왔습니다. 대구가 지방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대표로 가져온 게 아니라 현재 대구의 분양시장과 미분양시장이 전국 모든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레이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한눈에 봐도 2023년에 공급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2022년부터 가장 크게 얻어맞은 곳이 바로 대구죠. 다만 빨간 점선의 인허가 수치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2013년 올해부터 이미 평균 수요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인천과 같이 2016년, 2017년에 공급 부족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의 인허가 수치를 확인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번, 전국의 인허가 수치는 모두 크게 감소했다. 2번, 서울과 경기도는 2014년부터 이미 공급 부족을 보일 것이다. 3번, 인천과 대구는 그나마 이보다 늦은 2016년부터 공급 부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인허가가 줄어드는가?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이슈들이 테니까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이 있겠죠. 코로나 이후 풀렸던 유동성으로 현재 전세가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건설업계도 여기서 피해갈 수는 없겠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뿐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PF 위기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이 있겠죠.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PF 대출이란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이고 부동산 시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쓰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졌고 돈의 값어치가 귀해지다 보니 금융권에선 시행사에 해주던 PF 대출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혹은 연장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건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연장조차 중단되는 곳이 나오는 거죠. 즉 공급 감소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설사 때리기도 영향이 있을 거라 봅니다. 최근 GS건설이 영업전지 10개월을 받은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제가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현재 정부가 건설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려 할지 어떨지를 보자는 건데요.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싫겠죠.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도 그리고 시민들도 더 까다로운 심사를 원하다 보니 지금은 당연히 좀 쉬어가고 싶겠죠.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안 짓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허가 수치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대강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더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겠죠. 바로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의 움직임입니다. 마포에 있는 마포 그랑자이의 매매가 전세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매매가는 저점 대비 2억이 넘게 반등했고 전세가는 3억이 넘게 반등했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한창 공급이 쏟아지고 있는 인천을 보시면요. 청라에 있는 제1풍경채 2차의 그래프고요. 매매가는 저점 대비 1억 3천 반등했고 전세가는 저점 대비 5천만 원 반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라는 바로 위 검단이 미친 공급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동안 엄청났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를 아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서울과 인천의 매매가 전세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개별 물건의 특수성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현장의 분위기를 제가 종합해보자면 뭐지? 진짜 반등 중인 건가? 매매는 몰라도 전세는 실수요라 계속 하락 중이라 그랬는데? 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의문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천 내에서도 아직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 있고 서울인데도 아직 분위기가 다 퍼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다만 원래 대장급 단지들이 먼저 움직이는 건 아시죠? 현재 현장에서의 전세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소장님들의 브리핑도 들을 수 있고요. 전세가 만약 이렇게 계속 반등하다 보면 분명히 다시 월세와 전세를 비교하는 시기가 올 수 있겠죠. 아니면 매매와 비교하면서 전세가 다시 매매를 밀어올리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혹은 반대로 전세가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매매는 그렇다 쳐도 전세가 심상치 않다. 즉 전세가가 오르며 매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버릴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무엇보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시장 역시 인허가 수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 향후 1, 2년 뒤의 공급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다. 종합해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누가 뭐래도 회복장의 막판이자 상승장의 초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견도 있을 겁니다. 저도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한 명의 전업투자자이자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워낙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의 인사이트도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내 집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계부채요? 대한민국은 원래 가계부채가 적은 적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전월세로 표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평균 이상의 아파트 상품은 언제나 장기 우상향하는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단기 등락에 휘둘리지 마시고 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겠죠. 1주택자이시라면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지금 시장에서 싸게 팔아야 하고 약간 비싸게 사는 느낌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로얄동 로얄층 매물은 상승장에선 시장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욕심을 놓으시고 갈아타기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굳이 비과세를 노리지 않는다면 추가주택 매수도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생각해서 우량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그동안 낙폭이 과대해서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할 우량 상품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분들의 고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더 관망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려있는 물건도 많을 거고 좋아 보이는 매물이 많은데도 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짜증나시겠죠. 하지만 취득세, 보유세 등이 전부 다 풀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상당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가 만약 그게 다시 올라간다면요.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급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현재 시장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것 뿐이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다주택자고 제가 그런 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2023년 하반기,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봤고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제가 포지션까지 제안드렸습니다. 제가 100% 정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결국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게 매수든 전세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지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